안녕하십니까. 데일리 디펜스 신인균입니다. 김정은이 SOS를 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SOS를 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그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군이 평양에 파병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국 이야기 쭉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4월 달에 북러 정상회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크렘린린 궁이 18일 현지 시간이죠. 공식 발표를 통해서 오는 4월 하순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방러 일정은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으나 오는 26에서 2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 포럼에 참석하는 푸틴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서 24에서 25일께 블라디보스톡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국제 제재 속에서 양자 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 속에서 양자 간 경제 협력, 참 이 러시아도 정말 수상한 나라예요. 국제 제재하고 있으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중 되면 제재에 적극적으로 또 적극적인 것을 넘어서 선도적으로 나서야 될 텐데 그 속에서 경제 협력할 방도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정상적이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내용. 그래서 지금 김정은의 집사라고 하고 있는 김창선이가 블라디보스톡에 이미 나타나서 그 지역을 쭉 순찰하고, 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북한 대사관, 그 모스크바 북한 대사관,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의 영사관 이런 데 가서 어마어마하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때 이제 하노이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하노이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페인트 칠하고 깨끗하게 만든다고 해. 수령님 오시니까 이제 단장 꽃단장 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서방 언론들이 그걸 다 촬영해가지고 김정은 온다고 지금 대사관이 지금 이러고 있다 보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창선이가 꼭지가 돌았어요. 쪽팔리게 어디 말이야, 미리미리 평소에 언제든지 1호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야지 세계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서야 페인트 칠하고 그러고 있냐라고 하노이 대사를 완전히 까버렸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스크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언제든지 1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극동 연방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할 것 같아요. 거기가 바로 섬으로 이루어져서 딱 다리만 건너 딱 다리 하나를 건너야 그 섬에 갈 수 있고, 모든 이 다리만 통제하면 모든 것이 통제가 되는 그런 섬에 대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회담을 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담의 표면적 이유는 경제 협력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경제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 이야기인데, 자,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 푸틴이 신동방정책, 이래서 이 동쪽, 즉 시베리아 동쪽 이 극동 지역을 개발하는데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서 북한 지역의 노동자들이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이 극동 지역에 많이 진출해서 건설 인부나 이런 것들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엔 제재가 그것을 금지하고 있죠. 기존에 나가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활용하지만 그 사람의 비자를 갱신할 수는 없다. 비자가 만료되면 북한으로 귀국시켜야 된다. 이게 유엔 제재의 원안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번에 가서 비자 연장 좀 해주세요. 이제 이 이야기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월급 받으면 그 월급을 그냥 90%는 북한 정부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그냥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수단이 지금 현재로서는 잘 없는 거죠. 만약에 개성공단이 열리고 금강산 관광이 생기고 하면은 거기에서 또 계속 달러가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 이상 지금으로서는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월급이 김정은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다 지금 이제 비자가 만료돼 가고 있죠. 그러니까 최대 많이 나가 있는 국가가 러시아인데 푸틴 대통령에게 비자 만료가 되어도 비자를 공식적으로 연장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불법 체류라도 일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월급을 주세요. 이 이야기 가는 거겠죠. 참
이런 게 나라라고 진짜. 아이고 정말 참. 그 다음에 TKR, TSR 연결 프로젝트입니다. TKR이 바로 한반도 종단 열차입니다. TSR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입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죠. 그게 바로 신북방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이 유라시아 물류의 최중심지가 되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얼핏 들으면 대단히 멋집니다.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북한이 있습니다. 한반도 종단 철도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북한의 철도를 완벽하게 닦아줘야 되겠죠. 깔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유엔 제재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논의를 하겠죠. 또 더 문제가 나진 핫산 프로젝트입니다. 나진은 함경북도 끝자락에 있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핫산은 두만강을 딱 건너면 있는 도시가 바로 핫산입니다. 그래서 나진과 핫산을 연결해서 큰 하나의 블록을 만들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그 TKR과 TSR 연결, 그리고 나진 핫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송영길 의원이 그 맡고 있는 북방경제위원회예요. 그 북방경제위원회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지금 갑자기 불을 확 지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탈원전 정책 그런 거 하면서 원전 없애고 이러면서 이제 태양광 막 설치하고 있지만 태양광 사실 저는 뭐 저수지에 또 산 비탈에 그 태양광 패널 있는 거 보면 야 저거 나중에 어떻게 하냐. 저수지 밑에 있는 물고기는 햇볕 안 봐도 살 수 있냐. 아니 환경단체 그 사람들은 왜 저수지 밑에 있는 물고기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산 밑에 있는 도룡뇽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밥을 굶고 그렇게 하시더니 저수지 밑에 있는 물고기를 위해서는 왜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 거예요. 환경단체 여러분 왜 그러세요 도대체. 동물들에게 생물들에게 똑같은 평등한 의식 좀 가지세요. 자, 나진 핫산 프로젝트 이걸 하면 어떤 일이 있냐. 탈원전 정책하면은 우리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한 에너지인데 어디서 충당하냐? 바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들어오겠다. 어디를 통해서? 바로 한반도 종단 철도가 연결된 이 구간을 통해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갖고 오겠다. 파이프 중간에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큰일 나죠? 그럼 북한이 파이프 못 막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북한이 그거 막지 마 라고 우리가 계속 부드러운 미소를, 썩은 미소를 지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송영길 북방경제위원장이 주축이 된 북방경제위원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청와대에서 컨트롤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이번 회담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면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 라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보호 요청입니다. 나 좀 살려줘. 왜? 트럼프 형아가 자꾸 때리려고 하잖아. 죽이려고 하잖아. 김정은이 야 너 좀 혼 좀 날래? 이렇게 하니까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좀 적당히 합시다. 그럼 뭐 당신도 센 사람이고 나도 좀 나름 센 사람인데 좀 체면 좀 봐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시진핑 중국 주석은 작년에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에게 무역,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펀치를 연타로 지금 맞고 있죠. 그래서 정신 번쩍 차리고 난 빠질게요. 우리 사람 빠진다 해 하고 지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을 때는 푸틴밖에 없습니다. 제발요 형님. 이 보호 요청이 아닐까. 그럼 왜 푸틴에게 이런 보호 요청을 할까? 푸틴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미국에게 박해받는 나라들 다 나한테 모여. 내가 다 보살펴 줄게. 나에게는 이런 블랙잭, B1B보다 더 커. 이런 거 나는 갖고 있는 핵폭격기, 초음속 핵폭격기 갖고 있는 나라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한테 와.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를 살려주기 위해서 블랙잭 폭격기를 베네수엘라에 보내서 2대를 보내가지고 플로리다 앞까지 그냥 비행을 시킵니다. 베네수엘라 건드리면 나 가만히 있지 않아. 이제 이런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모여있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나라가 있습니까? 베네수엘라, 뭐 중국은 뭐 그 밑에 모여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베네수엘라, 북한, 이제 이 중간에 러시아죠.
그리고 뭐 쿠바, 시리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다 모여서 러시아의 우란에 품 안에 지금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정권, 북한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쿠바, 시리아, 이란 여기에 하나같이 독재 국가와 정상적인 국가, 독재 국가 아닌 국가, 정상적이지 아닌 국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전부 비정상의 최악의 독재 국가들입니다. 총살 이런 거 서슴없이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미국에게 박해받으면 나한테 와. 자, 그런데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해주냐? 확실하게 보호해 주겠다. 어떻게?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있죠. 그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의 CIA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이죠. SOG가 개입을 해서 자유 시리아군이라는 민병대를 밀어줍니다. 그래서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아사드 정권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근데 즉시 러시아가 개입했죠.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개입해서 흐메이밈이라고 하는 공군기지 하나를 시리아로부터 제공받고 저기에 대규모 공군기들을 배치를 합니다. 저기에 수호이 24라고 하는 대형 공격기, 그리고 수호이 27, 수호이 35라는 아주 강력한 제공 전투기, 그리고 최근에는 수호이 57,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까지 갖다 놨어요. 저기서 신무기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 IS 공격을 한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타르투스 해군기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타르투스 항을 조사를 받았어요. 임대를 받았어. 저기에다가 흑해 함대의 분함대를 만들었습니다. 저기는 항시 지금 상륙함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륙함이 대기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흐메이밈 공군기지의 탄약이나 공군 관련한 탄약, 물자 이런 것들을 보급해주고, 그리고 또 이 지금 다마스쿠스에 아사드를 경호해주기 위해서 육군 병력이 가 있는데 그 육군 병력을 순환해주는 역할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항공기로 실어나기에는 워낙 물자가 많으니까 상륙함에 LST에 싣고 타르투스로 해서 이렇게 분산 배치해주는, 분산 보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러시아가 흐메이밈 공군기지에 전투기를 배치해가지고 자유시리아군을 그냥 미국 CIA가 지원하던 자유시리아군을 때려버립니다. 때리고 나서 우리 IS인 줄 알았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마스쿠스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사드의 사진과 푸틴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어요. 형제다 이거죠. 여기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중무장을 하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배경사진은 바로 지금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이 열병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들어갑니다. 비록 소수지만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아사드를 제거하려고 하면은 우리 얘들을 죽여야 돼. 러시아군을 죽일 수 있어? 니들? 우리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 숫자 니들보다 우리가 더 많아.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드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독재자인 아사드가 러시아의 푸틴의 이 병력 지원 때문에 많지도 않아요. 우리처럼 뭐 28,000명 이것도 아니에요. 소수의 병력이 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김정은은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 마두로가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남미에서 내가 맹주다, 내가 돈이 너무 많아,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나라가 쫄딱 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미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두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푸틴이 바그베르 그룹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용병 그룹을 보내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보도해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이 바그베르 그룹은 러시아군 총참모부 정보총국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비공식 용병 집단입니다. PMC. 러시아가 개입된 주요 분쟁 지역에 빠짐없이 등장하며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우려가 있는 분쟁지에 러시아 정규군 외에 우선 파견되는 푸틴의 사병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 이 바그베르 그룹의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면 러시아 정규군 그리고 러시아 정부 시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정부와 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즉 얘들은 푸틴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러시아 정규군이 들어가서 만약에 총질하고 했을 때는 러시아가 외교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은 바그베르를 보내.
바그베르는 외형적으로는 용병 집단이니까 뭐 돈 받고 했으니까 난 몰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뒤에서 리모컨은 푸틴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바그베르를 보냈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것도 무시하죠. 그래서 미국이 콜롬비아에 병력을 보내고 볼턴 미국 안보보좌관이 콜롬비아에 있는 병력 가지고 마두로를 치자라고 하는 그런 메모를 일부러 공개하고 이렇게 공책에 끼고 있다가 그래서 군사작전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니까 이제는 이 바그베를 가지고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규군을 파견합니다. 정규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예요. 카라카스 수도 대통령궁 주변에 중무장한 러시아군 보병이 완벽하게 무장을 했죠. 이렇게 하고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건드리면 혼난다. 얘들 죽여야 돼. 마두로 죽이려면은. 자, 러시아군 죽이고 이들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핵무기 7,000발이야. 한번 붙어볼래? 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자신과 같이 최악의 독재자인 아사드 그리고 마두로가 이렇게 지금 생존하고 있구나. 어떻게? 러시아군이 소량 지금 들어오니까 미국이 군사작전을 못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만나서 우리 지금 식량 사정 때문에 이번 추수되기 전에 우리 2호 창고 다 열어가지고 군량미를 풀어서 백성들 먹여 살려야 돼요. 인민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우리 군대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밥을 못 먹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미국이 바람만 한번 휙 해도 우리 다 자빠져요. 그러기 전에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핵기지를 치듯이 미사일 기지를 치듯이 언제든지 그냥 들어와서 쳐버릴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또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 미국이 참수작전을 연상할 수 있는 레짐 체인지를 연상할 수 있는 군사작전, 암살작전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또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겁나죠. 아마 이 김정은은 우리 신인균님 국방TV 구독자일 것 같아요. 왜? 여기서 계속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안 보면 궁금해서 못 살겠거든. 여러분은 김정은이 보고 있는 거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에게 그 경제행위들 그거는 밑에 사람들 알아서 하게 하고 사실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오래 못 넘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없어지면은 미국의 지상군하고 형님이 다스리고 있는 핫산하고 바로 국경을 마주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형님 불안하지 않습니까? 시진핑에게 그렇게 해서 통했거든요. 핫산 입구에 미군의 보병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평양에 마두로를 보호하는 이 러시아군 보병처럼 딱 100명만 보내주세요. 한 개 중대. 그래서 주석궁 앞을 한 개 소대가 3교대로 그냥 이렇게 순찰만 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히 하산 앞을 제가 미군이 못 들어가게 지켜드릴게요. 이런 협상을 해서 만약에 평양에 러시아군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저는 우려를 합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외교당국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외교당국 이런 데서는 러시아가 즉 푸틴 대통령이 이런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이건 정말 오판이죠. 시리아의 아사드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같은 최악의 독재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각각 파병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도 살려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파병한다면 정말 푸틴은 우리나라와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대한민국 정부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의지와 그런 표정을 보여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저는 또 안타깝고 이런 게 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과연 러시아에게 파병하면 우리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가 심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 국민이 정부에게 그런 표정과 그런 압박을 러시아에게 해라 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댓글로 해주셔야 됩니다. 또 요즘 청와대 열심히 하고 있는 청원으로
주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우리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